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리 7.1점 이제 1번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이제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인이 있으면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제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S제곱 마이너스 K제곱 분의 K, 이제 S제곱 코사인의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제곱 마이너스 K제곱 분의 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잠깐 리뷰를 하자면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의 자체가 이제 두 지수함수의 차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2의 KT, 2의 T라고 그럴까요? 뭐 KT니까 그냥 K까지 붙여서 쓸게요. 예. 그러니까 2의 K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를 2로 나눈 것을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KT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KT는 2분의 2의 K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T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론 이거 말고 이제 사인 코사인 이외에 뭐 탄젠트, 뭐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응되는 이제 쌍곡함수 또는 이제 쌍곡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게 지수함수인데 왜 이것을 쌍곡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 흉내를 냈느냐?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이런 모델링을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쌍곡함수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제 원이 있으면 단위원이 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럼 포인트가 이제 코사인 t, 사인 t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변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점근선이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고요. 그다음 이제 이 점근선을 가지는 이제 쌍곡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은 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t, 사인 하이퍼볼릭 t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변수로 이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에다가 제곱을 하고 사인 하이퍼볼릭에 제곱한 것을 빼면 1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냥 제곱해서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을 모델로 한 것이 삼각함수인 것처럼 자, 쌍곡선을 모델로 이제 한 것이 이제 쌍곡 삼각함수다. 뭐 그래서 이제 쌍곡함수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쌍곡선은 당연히 이제 하이퍼볼라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펑션이에요. 혹은 이제 하이퍼볼릭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 그래서 이쪽에 이제 h가 이제 이 하이퍼볼릭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지수함수인데 왜 삼각함수 흉내를 냈냐 하면 이제 이것은 그 삼각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항등식 및 이제 미적분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비슷해요. 어떤 건 같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이제 쌍곡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예, 이거는 이제 빼야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등식이나 이제 미적분학 공식에서 항이 두 개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항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사한 공식들이 이제 성립을 이제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삼각함수하고 아주 유사한 패턴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시켜서 이제 쌍곡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기호를 차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뭐 티다 이런 것은 이제 맥클로린 급수 전개하면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예, 어떻게 되죠? 2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 2n승 x라고 할게요. t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x를 이제 맥클로린 급수 전개라면은 요거는 이제 그것도 되게 유사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을 빼면은 정확히 그 하이퍼볼릭 펑션의 이제 맥클로린 급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왜 지수함수가 삼각함수 성질을 흉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상상외로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유사성은 사실 그 이제 복수함수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하이퍼볼릭 KT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쌍곡함수의 성질들을 다 이해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예, 정의를 이용해서 예, 2의 K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를 이제 2로 나눴으니까 이게 이제 선형성에 의해서 예, 2의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2분의 1을 곱한 거에다가 역시 이번에는 이제 2의 마이너스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2분의 1을 곱한 것을 이제 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KT를 이제 변환하니까 이제 S 마이너스 K분의 1 되고요. 2의 마이너스 KT를 변환을 하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면 S 플러스 K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K하고 마이너스 K가 이제 둘 다 0보다 클 때라서 이제 흔히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죠. 수렴 조건을. 그래서 S가 절대값 K보다 크다라는 이제 조건을 줍니다. 수렴 조건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통분해서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자에 나온 S-K하고 S 플러스 K를 더하면 2K가 되니까 예, 그 분모에 있는 2하고 약분이 돼서 S제곱 마이너스 K제곱분의 예, 뭐가 되나요? 빼는 거죠. 빼기니까 빼니까는 이제 2K에서 약분돼서 K가 됩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제 KT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항이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해서 예, 2분의 1 곱하기 2의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S-K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K분의 1 해가지고 통분해서 이제 계산한 결과가 이제 S제곱 빼기 K제곱분의 S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운데 다만 이제 쌍곡함수의 이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책에서는 아마 그 테이블을 가지고 바로 제시한 걸로 봐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직접적인 계산을 아마 이야기를 안 할 생각인 것 같죠.
이게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되니까 이 표가 나와 있을 때 일단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사인 코사인이죠. 쌍곡 함수가 아닐 때는 그 분모의 두 번째 항의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형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쌍곡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항의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니까 부분 적분을 두 번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예제에서 나왔던 그 방식인데 이제 그 방식 외에도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이제 kt의 i는 이제 코사인의 kt 더하기 이제 i 사인의 kt.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복소수 값을 갖는 함수인 2의 kt i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적분하는 걸 다뤄보지 않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t가 실수고 앞에 있는 것이 이제 허수 단위를 곱한 것에 불과하죠. 그 상수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면 사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이제 st 곱하기 2의 이제 kti의 dt. 근데 왜 이걸 뭉쳐서 이렇게 썼냐 하면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커널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커널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보다는 지수함수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실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어차피 코사인의 kt 더하기 i 사인 이제 kt니까 이것도 이제 선형성에 의해서 코사인의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kt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적분을 가지고 지수함수 적분 형태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서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하면은 우리는 이제 코사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사인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제 선형성인데 i 곱하는 것도 되냐 그러면 사실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이제 알파 f 더하기 베타 g를 해가지고 그 상수곱에서 적분이니까 항별로 적분하면 됩니다. 뭐 극한이 있지만 이제 수렴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상수곱하고 적분하나 적분 계산하고 상수곱하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상수곱이 복소수로 해도 적분하고 복소수 곱하나 복소수 곱하고 적분하나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정적분 극한의 정의를 활용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극한에서 상수를 앞으로 빼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복소수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수가 정의역이고 이제 실수가 치역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복소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 부분과 이제 허수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 뒤에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으면
실수 부분은 코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고요. 허수 부분은 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뭡니까? 전부 상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이제 s-ki 분의 1을 곱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은 여기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지수함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약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두 가지 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게 KTI가 아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코사인 KT 더하기 I 사인 KT가 돼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복소수의 크기는 이제 실수 부분의 숫자를 제곱하고 이제 허수 부분의 숫자를 제곱을 한 거라서 이 경우는 그냥 1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소 평면의 단위원 위에서 이렇게 도는 함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kit라는 것이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지만 복소수의 이제 크기로 나타낸다면 2의 kti의 크기가 1이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st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이제 s가 0으로 갈 때 이게 이제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zn이라는 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zn도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방향에 상관없이 0으로 가면 0이 되는 복소수는 크기가 0인 복소수는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빙빙 돌면서 이것도 수렴을 한다 그래도 이제 같은 값으로 가요. 0일 때만 그렇죠. 이게 0이 아닌 다른 수로 가면 뭐 1로 간다 그러면 단위원 위에서 돌아도 수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0일 때는 이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t가 무한대일 때 0으로 수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 s가 0보다 클 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k 값에 상관이 없이 s 곱하기 t가 양수이면 2의 마이너스 st니까 전체 그 지수함수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함으로써 전체를 다 0으로 수렴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빼기 t가 0일 때면 이제 s-ki를 뺀 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분모를 가지고 이제 실수함수로 만들고 싶으니까 자 마이너스 이제 s-ki에다가 이제 켤레를 곱합니다. s 플러스 ki를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은 이제 자 분모는 s제곱 더하기 k제곱 되고요. 분자는 그대로죠. s 플러스 ki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는데 잠깐만요. 맞아야 되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미분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 게 나와야 되죠.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자, 요걸 이제 그냥 s-ki 분의 1로 써서 요런 문제 상관없네요. s-ki 곱하기 s 플러스 ki 켤레를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가 생략이 되니까 지금 요 계산 결과가 이제 수정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5만 빼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실수 부분하고 이제 허수 부분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자, 이 I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 플러스 KI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IKT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코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 더하기 KI는 실수 부분이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고 이제 허수 부분이 이제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부분은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 허수 부분은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코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 그리고 이제 사인 KT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K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정리에 나와 있는 결과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결과를 내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잘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재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존재성에 대한 이제 충분 조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충분 조건 중에 이제 상당히 쓸모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절대로 수렴하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t분의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의 t의 제곱.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 t분의 1 d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t분의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래서 이제 이상적분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t분의 1 자체는 2의 마이너스 st보다 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의외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t가 0으로 갈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t가 0일 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산하면서 물론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t가 0으로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2의 t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2의 t제곱 dt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2의 t제곱이라는 것의 이제 증가 속도가 2의 마이너스 st를 압도하죠. 이게 이제 0으로 수렴을 한다고 해도 두 개를 곱한 것은 t제곱이 이제 2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는 쪽이 이제 훨씬 더 나중에 빨라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진 않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게 이제 상당히 그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을 얘기할 때는
일단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존재하는 충분 조건 하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충분 조건에서 이제 벗어난 함수 중에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함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낫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비롯하여 이제 대부분 책이 이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각적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혹은 이제 구분 연속이라고 얘기도 해요. 교재에 따라서는. 근데 조각적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iecewise continuous를 이제 번역한 거죠. 여기서 이제 piecewise를 이제 조각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한계의 점을 제외하고 이제 연속인 함수 이런 케이스를 이제 조각적 연속이라 그래요. 예, 이게 부분 구간을 제외한 점에서 연속이죠. 예, 조각적 연속이지만 이제 연속이 아닌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대표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그렸습니다. 일단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유한 폐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불연속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 이제 불연속점 자체가 이거 이제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라고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적분이 이제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점을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질 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불연속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별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점근선으로 돼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는 보통 이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함수를 놓고 이제 별도로 이제 수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조각적 연속이라 그러면 이제 적분하는 데 있어서 정적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케이스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각적 연속 자체에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유한계 불연속점 이런 거고 교재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를 이제 그냥 미리 언급하는 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적분이 잘 되는 거니까 유한계의 불연속점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7점 이제 1.2에서 이제 지수위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수는 이게 지수함수 때의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exponential 이제 order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위수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또 번역을 위수라고 해놨는데 수학 용어가 겹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영어 단어를 다 위수라고 번역을 한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적당한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올더를 이제 위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위수라고 번역된 다른 수학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단어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익스포넨셜 올더라고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건 뭐냐면 증가 속도가 지수적이다. 감소하는 속도가 지수적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수가 이제 존재해서요. 양의 상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라지 t라는 양수가 존재하여
자, 스몰 t가 라지 t를 이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ft의 이제 절대값이 m 곱하기 이제 2의 ct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 이제 f는 지수 위수라 한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적당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수 함수보다 빠르진 않다. 이제 t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2의 c의 t보다는 느리게 증가하는 거죠. 물론 라지 t보다 이제 클 때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전에는 뭐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하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 함수에 의해서 증가 속도가 제한되는 케이스를 지수 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t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적분 자체를 우리가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떤 t가 존재하여 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렴 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임의의 그 유한한 수보다 큰 무한대까지의 그 구간에서의 함수의 행동 패턴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t라는 숫자가 이제 함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유한한 그 수이면 됩니다. 그럼 c하고 m은 당연히 이게 절대값이니까 이게 양수여야 되죠. 애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수함수보다 덜 빠르게 증가하면 혹은 지수함수하고 같거나 덜 빠르게 증가하면 이제 s가 특정한 범위를 만족하면 뭐 이런 경우는 이제 c에 의해서 s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죠. 뭐 s가 c보다 크거나 뭐 c보다 이제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건과 함께 그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지수 위수라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증가할 때 이제 궁극적 패턴 뭐 이런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면 되겠죠. 근데 그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0에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서 함수값이 이제 발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적분값이 발산하지 않게끔 제한시키는 이제 그런 케이스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이 이제 지수위수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이제 7.1.2번인데 이제 존재성에 관한 충분 조건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f가 0 무한대에서 조각적으로 연속이고 그러니까 조각적으로 연속이 아마 점프 디스컨티뉴이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재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함수가 그 조각적 연속 한번 교재에서 정리 다시 볼게요. 글쎄요. 이거 뭐 만화의 유한계의 점이 존재해서 그 점에서는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가지며 근데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각적으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게 t가 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t가 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보다 이제 덜 빠르게 증가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 위수이고 해서 이미 이제 그 예. 지수 위수 이변. 자, S는 C에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조각적 연속인데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제 장담 못 하니까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증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0에서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 중에 그러니까 t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t의 a승분의 1에서 그러니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라플라스 t의 a승분의 1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더라도 이 적분값이 수렴을 할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1일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t의 t분의 1이라는 것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양수 a의 이제 최소값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교재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이쪽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된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일단 설명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정리 7.1.2번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건 이제 계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각적으로 연속인 함수의 변환. 근데 이건 정의에 따라서 그냥 계산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연속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다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ft라는 것이 이제 t가 0에서 3까지일 때는 0이고 t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2다. 그랬을 때 이제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ft dt거든요. 근데 이제 구간에 따라 함수의 값이 달라지니까 0에서 3까지는 0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무한대까지는 이제 2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0을 곱해서 적분하면 전체 0이 되고요. 이제 적분 구간이 이제 3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제 실제로 직접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t가 무한대일 때는 이제 0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수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s가 0보다 크다라고 그냥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0 빼기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제 이쪽은 다르겠죠. 자, 0 빼기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3s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s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s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되게 독특한 그러한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쉽긴 한데 이 쉬운 문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나를 볼게요. 이제 정리 7.1.3번을 보면요. 자, s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f of s는 어떻게 되는가? 의 거동. 이 정리는 이제 한 번 정도 좀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f가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조각적 연속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점에서 이제 발산하지 않는 케이스를 생각을 할게요. 점프만 있고 유한한 값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지수 이수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얘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f of s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라지 f of s를 f of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존재성을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s가 무한대로 갈 때 f of s가 이제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그 0t에서 이제 조각적 연속이라서 유계입니다. 유계가 아니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수렴 발산 여부를 가지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조각적 연속에서 그러니까 정의에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가정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유계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점프가 일어난다. 그럼 점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쳐도 그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점근선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포인트에서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그러니까 적분값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불연속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유계라고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정적분이 잘 정의되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라지 t보다 이제 스몰 t가 이제 더 클 때는 이때는 이제 지수 위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위수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계하니까 0에서 t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m 곱하기 2의 ct인데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되게 크게 곱해서 상수를 조절해 가지고 이 지수위수에 이제 m하고 c를 조절해서 이걸 위로 끌어올리면 전체가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몽땅 지수위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지 f of t라는 것을 이제 적당하게 상수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m2의 2의 ct 뭐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ft를 가지고 이제 m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0에서 t 사이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의 구간을 붙이면 0에서 라지 t까지는 m2보다 작고요. 이제 t가 0보다 크니까 2의 ct는 일단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그 c를 조절해서 그 t에서 그러니까는 2의 ct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게 아니죠? 뭐 이건 어차피 항상 1보다 0보다는 항상 크구나. 잠깐만요. 어쨌든 잘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M2 말고 M1이라고 쓸게요. 그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게 되나요? T가 제로면 2의 제로가 1이니까 그러네요. M2라고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의 CT라는 게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유계할 때 이제 유계한 수를 가지고 하나 놓고 그냥 그걸 곱해주면 돼요. 그럼 그냥 그대로 전체에서 이제 지수 위수죠.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라지 f of s라는 것의 이제 절대값은 사실 이제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 ft dt의 절대값인데 이거는 이제 적분의 부등식에 의해서 어차피 2의 마이너스 st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을 안쪽에 붙인 것보다 이제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m2의 ct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것은 이제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ct의 dt죠. 그래서 마이너스 s 플러스 c 분의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ct죠. 그래서 이제 t가 0하고 무한대까지 이제 범위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s가 10보다 크다라고 놓았을 때 t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지수함수가 0으로 가게 돼요. 이제 그때만 수렴을 하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럼 m 곱하기 전체 처음에 0이고요. t에다 0 집어넣으면 이제 빼기 이제 마이너스 s 플러스 c분의 1 되니까 이것은 그냥 s-c분의 m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절대값에다가 이제 s를 무한대로 집어 넣은 것이 이제 극한을 가지고 이제 붙여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절대값의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절대값의 극한이 이제 0으로 가고요.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가면 이게 절대 수렴 이제 하는 거라서 fs의 극한도 역시 0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위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그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지수 위수라고 여겨지는 지수함수보다 덜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들을 보면은 뭐 s분의 1, s-a분의 1, 뭐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분자분모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된 이후의 함수는 분모가 s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증가하는 것이 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지수비수가 아닌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질을 안 가지는 경우가 존재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s에서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함수가 이제 변한 뒤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이제 연습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 연습 문제 이제 그 많은 계산 문제들은 사실 7장 1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그 내용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직접 계산보다는 이제 앞으로 7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칙, 공식 등등을 조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계산 문제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제 연습 문제에서 보면 이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에 이제 집어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책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뒤로 미루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이제 이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7장 1절 중에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할게요. 미리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연습 문제 41번 그 감마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t의 a승에 그러니까 차수가 실수인 그 거듭 제곱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고요. 이제 41번, 42번 뭐 이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이수가 아닌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러한 함수 54번. 그다음에 이제 55번에 보면 이제 change of scal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한데 사실 그 이제 1차식 치환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법칙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할 만한 것은 그 50번에 보면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그 이제 지수함수 곱하기 이제 사인 함수, 지수함수 곱하기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인 코사인 함수를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한 건데 계산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번은 제가 이제 그 언급은 하되 제가 이제 아마 직접 풀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뒤에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더 볼 기회가 있고요. 자, 어쨌든 미리 이제 어떤 것을 언급할지 예고를 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아 이게 무슨 소린가 뭐 그런 것들 한번 이제 미리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